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석열 총장이 부활했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이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각까지 했는데 완전히 모양을 구겼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6시간 만에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 동안의 최대의 화제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윤 총장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자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날 연휴 기간 이틀 연속으로 출근했습니다.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았다는 듯이 보란 듯이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숨어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움직일 때마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대한민국의 뉴스 제1 생산지는 대검찰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행보가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자, 성탄절날 생각보다 빨리 출근했다고 합니다. 원래 오후 1시쯤 출근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나왔습니다. 기다리기가 참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참을 수가 없던지 빨리 가서 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이 한 발언들이 지금 제3 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날 성탄절날 출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 자, 윤석열 총장은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윤 총장이 말하는 중대범죄 사건은 뭘까요? 자, 이 말을 듣고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지 전부 다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휴 기간인 25일 날 출근해서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범죄 사실 지시를 수사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어제는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원전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옵티머스 관련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는 라임 사건 수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역시 맡은 이용구 차관 수사. 자,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수사에는 이낙연 대표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여기에는 임종석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연루됐는데 그동안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칼춤에서 지지부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임기도 한 7개월 남았는데 거침없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한 중대범죄 사건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은 이 형사 담당, 정책 담당관으로부터 그리고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일반적인 보고를 쭉 받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현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정책기획과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현안들을 더 보고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윤 총장이 이제 구체적인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부터 할까요? 자, 이게 지금 범정권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성탄절날 바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도 이야기하고 또 윤 총장 아니 면죄부를 완전히 받는 게 아니다. 아직도 뭐 문제가 많다. 깨알짓을 합니다.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혐의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 여론조사 후보의 경쟁자이기도 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압박한 이유가 뭘까요? 나 건드리지 마. 나도 카드가 있어. 당신
조심해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6개월 만에 갑자기 임종서 실장이 등장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통령님이 외롭지 않게 내가 뭔가 일을 찾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다 캥기는 게 있어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일부 강경 의원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볼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은 일단 국회의원 과반수만 있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갖다가 탄핵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7명 출석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갖다가 이렇게 의결하게 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이 일을 못하게 막으려는 거 아닐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공수처를 저렇게 빨리 출범시켜야 할까요? 지금 윤 총장한테 걸려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가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총장을 저렇게까지 몰아내려고 뭐 국민의힘 표현에 따르면 발악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탄핵 카드에 대해서 뭐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마지막 발악이다 이런 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막 지르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의 일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과를 왜 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뒤로 윤석열 총장한테 뭔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도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같은 강경 라인들과 양정철, 장외에 있는 양정철은 윤석열 총장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철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적이지는 않고 호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지금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한 명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못하는 일을 지금 완전히 민주당 정권이 내분 상태에 빠지게 되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의외로 약한 존재가 아닌가, 저 정권 내부에서 더 센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도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움직이면 민주당 정권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제3지대 후보로 나오던 윤석열이 참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일 겁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지 모르지만 윤석열한테 뭔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